오늘의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 공개합니다. 자, 선관위입니다. 선관위가 지난 이 대선 사전 투표 때 자작극이다! 라면서 한 여성 유권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취재를 해봤는데 선관위가 이 여성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고 간 데 있어서 근거나 증거는 없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전투표,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은 기표용지가 발견됐는데 선관위가 자작극이다라고 몰고 간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경찰 수사 결과 발표됐어요. 이건 명백한 선관위 소속 사무원의 실수로 판단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선관위 니들이 잘못했네 이겁니다. 자작극 아니라는 거예요. 자작극은 무슨? 경찰이 CCTV를 다 돌려서 수사해본 결과 선관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입장문을 냈는데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수사 결과 봤습니다. 수사통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 경찰 수사 결과 지금 나온 거잖아. 이거 선관위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왜 처음부터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진상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FM이죠. 그렇죠. 근데 자작극이다 몰고 가면서 이건 이제 수사 의뢰돼 가지고 수사가 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사무원이 봉투 2개에다가 기표용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봉투 2개니까 하나는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기표한 것을 넣어가지고 반납을 해야 하는데 기표된 걸 넣은 걸 반납을 한 거예요. 그렇죠. 2장을 봉투를 선관위가 잘못 줬으니 네네. 그 앞서 이 2장을 발부받은 유권자는 하나를 반납했는데 이미 찍은 봉투를 반납한 건데 그걸 선관위가 저 여성 유권자에게 준 거다. 그럼 이거죠. 처음에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선관위가 잘못한 거죠. 선거에서 봉투를 2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봉투가 2개 갔을까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죠. 예. 그리고 왜 기표용지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이걸 섣불리 이건 부정선거 음모를 가진 사람이 지금 자작극을 꾸미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참 황당한 상상이네요, 선관위가. 그 당시에도 이제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로 네네. 사실은 기표용지를 나눠준 상태에서 막 밖에 줄 서 있고 밥 먹으러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투표용지 들고. 그래갖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난 선거 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저도 이제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자체가 선관위를 의심하게 하고 선관위에 대해 신뢰를 얻게 만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자체를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에서 잘못했는데 네. 이 착오에서 이런 행동 자체를 마치 부정선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일개 시민이 뭔가 음모를 꾸몄다, 자작극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 그래서 자작극이라는 용어도 선관위가 선택한 용어거든요. 그렇죠. 자작극 의심된다고 언론 보도에 계속 나왔거든요. 이야. 그건 왜 선관위에서 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작극이 의심되면서 결국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자체 조사 일단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면 수사 의뢰를 안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자작극으로 보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는 이 투표한 사람이 범인이고 뭔가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이제 그런 좌표가 그냥 찍혀버린 거죠. 아니에요. 저희 돌직구 쇼만은 그때 당시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유권자의 신고를 자작극으로 몰고 간 선관위를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큼은 그때 비판했어요. 돌직구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이재명 대표를 찍은 분 아니에요. 아니죠. 그분은 그 앞선 분. 앞선 분이 투표용지를 받은 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거고 이 여성 유권자는 투표하려고 봤는데 이게 나와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A, B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자작극으로 의심받는 분 더군다나 그 선관위에서 잘못했는데 네. 수사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여성 유권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는 걸 신고했는데 갑자기 선량한 유권자에게 선관위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몰고 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듣는 제가 다 억울한데 그때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최대한 동안 다른 거는 맡기지 마세요. 경찰분들은 퇴로하셔요. 여기 이미 투표한 용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약간 반소리를 치셨어요. 정말 정갈하게 적힌 투표 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선거 참관인도 놀라고 저걸 발견한 여성 유권자도 놀라고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도 놀라고 자작극이다라고 외치는 선관위 직원을 보며 저는 더 놀라고 경찰 수사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선관위?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뭐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뭐 법상 이 직무 감찰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유로 지금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자체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선관위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3자 외부의 이런 그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굉장히 그 본인의 실수라는 것을 전혀 그런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당시에 이 선관위에 몰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의도적으로 그러면- 여성 유권자를 그러면 자작극으로 더 나쁜 거죠. 지목했다면 예. 더 나쁜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반하장식이에요. 사실 이 유권자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네.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경찰에 오히려 자작극으로. 어떠한 그런 자작극으로 몰고 신고를 한다? 이야. 이거 굉장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네. 일이고요. 선관위가 유감 표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흠. 저는 이 차제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선관위를 국민들이 다 입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잦아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제를 없애자. 그런데 선거를 뛰어본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는 특히 관외 사전투표 지금 이번에도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관외 사전투표가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어떤 그런 투표제도에 대한 지금 불신이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이 어떤 투표제도의 변경 그리고 어떠한 그런 개정에 대한 저는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성춘 부의장님 아마 저희 돌직구쇼 그때 같이 출연하시면서 이 문제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당시 선관위가 자작극이라고 설명하면서 톤 앤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자작극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경찰 수사를 의뢰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다. 부정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의도적인 자작극이 의심된다. 이러면서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이 여성에게 나눠줘서 이 여성이 봉투에 넣은 걸로 보인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상과 소설이라고 하면 또 소설가협회가 기분 나빠하시니까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럼 또 시나리오 협회에서 반대하잖아요.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조사하면 다 나오죠.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나올 거를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네. 아마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봉투를 2개 준 사람이 그 실무자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 투표소에서 뭔가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일단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머리를 돌린 게 이 자작극 아니냐, 이거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벌인 자작극 아니냐라고 몰아가려고 했던 거겠죠. 자기들이 봉투를 2개 주고서 그쵸. 무슨 저 여성 유권자와 뭐 연루된 사람이 투표용지를 여성에게 건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봉투를 2장 줬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저는 투표하러 갔을 때 그 사람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철저하게 정말 꼼꼼하게 해주는 걸 전 느꼈거든요. 예. 아무래도 부정선거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러게 왜 봉투를 2개 줘요? 그러니까 거기 매우 부실하게 관리가 된 거죠. 나눠준 사람도 그렇고 나눠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부실하게 관리돼 있었으니까 그 자체 그 투표소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차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네. 일단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지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를 아. 몰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선관위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네. 공정성 또 독립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사나 외부 이 세력에 뭔가 감사가 들어갔을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실상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선관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크거든요. 왜냐면은 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무조건 선관위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큰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면, 그러면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관위를 압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그 권력을 가진 여당 쪽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사실 선관위의 좀 자정작용을 좀 원했던 건데,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채용 비리부터 지금 이 건까지 했을 때 이미 선관위는 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좀 사회적 고민, 정치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전투표의 이 무용론까지 가는 건 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아무래도 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이 방안 중에 사전투표를 제도를 도입한 거고, 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뒀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총선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전투표의 무용론까지는 가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선관위를 개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투표용지가 1+1입니까? 2개를 주게? 자기들이 2개를 주고서 선량한 유권자를 자작극을 보는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나왔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입니다. 당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수사 의뢰가 불가피했다. 이게 해명입니까? 이게 해명이에요. B 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어디 유감을 표합니까? 사과를 해야죠. 홍 원내대표께 여쭤보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선관위 이 해명 자체가 워낙 수준이 낮아서 차마 이 원내대표님께 물어보기도 민망합니다. 이 입장이 이게 제대로 된 입장입니까? 좀 더 정식으로 정중하게 그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보고요. 뭐 고의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이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고의적으로 자작극으로 뭐라는지는 또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수사를 해보자. 예,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뭐 단순 실수였는지 네. 고의성 있는지는 저희도 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 다만 어쨌든 그 제가 몇 번 이 선거 문제 얘기할 때 그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부실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차원의 선거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네. 된다. 우선 저는 조직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당연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법관 선관위원장이 그렇게 저 업무에 공을 안 들여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은 대법관 업무가 더 주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딴 사람이 해야 돼. 지방에서도 그 각급 선관위에서 지방 법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법관들이 그냥 지금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연직처럼 되고 있는데, 지역은 또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의 선관위원장은 정식으로 저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공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거기 사람 써야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게 그 사무처 중심으로 일이 진행돼요. 상근하는. 그러니까 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노태학 그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국회에도 선관위원장은 출석해서 인사만 하고 갑니다. 질의응답도 안 받아요. 와도 잘 몰라요? 예, 모르죠. 잘 모르고 질의응답을 안 받아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관행이 선관위원장은 와가 출석만 하고 말만 하고 퇴장해요. 그리고 주 질의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행안위에서 그렇군요.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국회 관행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선관위원장을 그냥 명예직처럼 지금 두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저 조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 문화, 그다음에 조직 체계, 그리고 이 지금 조직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조직 내 비리 있잖아요. 가족 채용 등등이 나왔으면 선관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그렇죠. 대법관 입장에서 사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책임감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본인의 주 업무는 그 대법관이고 나는 그냥 명예직으로 와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건 사무처가 하는데 내가 그 명목상 위원장으로서 사과한 거지 책임질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체계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네. 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시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마 저는 이제는 도리어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하는 거 반대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기관에 대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해명 한번 좀 다시 보실까요? 왜 이 여성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고 가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지에 대한 변명이 나오는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전주 의원님, 엄한 유권자, 애먼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고 간 것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랬다. 이게 앞뒤가 맞는 해명입니까? 선관위 해명이? 그래서 저는 진지한 사과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단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제기한 여성을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서 예. 이제 일부러 이슈화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했다. 예. 사실 투표하러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유권자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유감을 그렇죠.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요? 명예훼손도 되는 것이고요. 명예훼손이 된다? 그럼요. 거기에다가 오. 또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선관위가 굉장히 아나무인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분명히 CCTV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그러네요.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왔던 말이 자작극이라는 말부터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부 점검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 해보지도 않고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남 탓하고 우리는 굉장히 좀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요. 방어하려고 하고. 이번에 사전 투표할 때도 그때도 또 뭐 줄을 길게 이 사전 투표지 받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했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줄이나 언론에 세우고.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러한 뭐 어떤 의식이 많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너무 이제 크게 이제 키운 네. 것이 선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저는 선관위가 지금 어떤 선거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또 유권자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 중앙선관위에도 여러 번 이제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또 접해봤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만 가면 완전 고향 옆에 쥐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피감기관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의원님들조차 네. 선관위에 가면 굉장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찍히면 본인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해질 수 있죠. 본인의 지역구 관리를 한다거나 뭐 수시로 항상
여러 가지 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굉장히 사실 국회의원의 선거도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제 국회가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3자적인 통제 기능은 기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있을 때는 오케이. 제가 경험해 보면 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검증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많은 이 전문가들의 공감대였습니다.